기자수 만징영입니다. 오늘은 50-50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태 저희가 앞서 전홍준 대표의 직접 육성 인터뷰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의견도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가상 시나리오 4가지를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난 생각을 해요. 8월 5일 전에 돌아와야 돼. 그게 나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극적 타결입니다. 전 대표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고 대중들이 바라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죠. 이건 전 대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전 대표가 올드스타와 인터뷰에서도 멤버들이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밝혀왔죠. 멤버와 어트랙트가 다시 손을 잡는다. 이거는 지금 멤버들의 가족들이 상표권 신청까지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화합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고 뭐 그동안 해왔던 계약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은 전 대표는 열어놓고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 물론 지금 균열이 많이 갔지만 더 깨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50-50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대중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지금 와서 다시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언젠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질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 타결을 이룬다면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렸죠. 50-50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건 전홍준 대표 때문이에요.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전 대표가 읍소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은 피해 입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화살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죠. 이대로 망가져 버리면 그 피해는 전 대표가 가장 크게 입습니다.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80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여기서 멈추면 이 투자금이 고스란히 피해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전 대표의 호소를 대중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다만 예전과 같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 대표가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이 사태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대중은 50-50를 다시 듣고 응원해주는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에 전 대표 역시 계속적으로 멤버들이 돌아와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도 올드스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너무 많이 가버렸지만 더 이상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양측이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더 기버스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합의라면은 몇 가지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뭐가 밝혀지느냐? 전 대표가 주장하는 더 기버스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했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믿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기버스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들이 기버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게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전 대표가 더 기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는데 이 소송에서도 전 대표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긴 또 양갈래로 나눠져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받아본다는 거죠. 이때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양측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법원이 둘 사이에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전속계약 의미 없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요. 저희 올드스타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바로 트로트 가수 홍지윤 씨입니다. 홍지윤 씨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때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고 이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한 주장 및 입장은 극명히 대립된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돼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정지가 됐고 그때부터 홍지윤 씨의 개별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처럼 더 이상 둘은 신뢰관계가 없어. 그러니 전속계약 의미 없어라고 인용을 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50-50의 개별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 이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겁니다.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본안 소송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50는 향후에도 이 소송을 계속 안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개별 활동을 한다. 지지를 받을까요? 자, 이게 전호중 대표가 잘못했다고 해서 파탄 나는 게 아니라면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소송을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죠. 소송이 있고 그리고 이미 50-50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개별 활동을 한다고 과연 대중이 받아들여 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한 비판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멤버들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개별 활동을 하게 됐다. 이때 더 기버스가 동행하는지 여부도 관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동행을 하게 된다. 더 큰 비판이 쏟아질 거예요. 아무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우리가 어트랙트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지만 해보니까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트랙트를 제외하고 그들끼리 독자적 노선을 거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결국 어트랙트의 주장이 맞았네라고 대중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도 결코 순탄치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기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역시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50-50는 어트랙트 소속이야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준 거죠. 독자적 활동 일단 불가능합니다. 동행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끝까지 재판 결과를 기다렸는데 양측이 봉합이 된다? 이거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전 대표는 골든타임을 얘기한 거예요. 골든타임. 8월 5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은 이제 그때는 네. 내가 회사가 보드만 않을 수가 없어. 8월 5일 전에 돌아와야 돼. 8월 5일 전에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돼. 네. 그게 나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아와라. 그걸 받기 전에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된다.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자체로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가 되고 대중도 용서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전 대표는 팀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 전 대표 입장에서 최악은요. 50-50를 잃는 거거든요. 80억 원의 투자금을 넣어놨는데 이들이 이제 송두리째 사라진다. 이게 최악일 수밖에 없으니 기각이 되면은 또 설득에 나서겠죠. 그거 봐라. 법원에서 기각했지 않냐. 너희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 너희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내 얘기가 맞지 않냐. 우리랑 함께 가야 된다라고 또 설득에 나서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역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관계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웃으면서 50-50를 맞이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게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파생된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인용, 받아들여져서
피프티가 개별 활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느냐?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해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멤버 4명의 이름 다 아시나요? 사실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왜냐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피프티 이 팀 이름은 아는데 4명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데뷔 1년도 안 된 그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반응이 왔어요. 각 멤버들의 인기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기획과 노래의 승리입니다. 큐피드라는 노래가 좋았고 그 큐피드라는 노래를 마케팅에서 알리는 과정이 좋았던 거예요. 그들은 굳이 국내 활동을 통해서 이 성과를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욕먹고 비판이 심하니까 그냥 해외로 가자 해서 해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욕 안 하냐고요? 제가 해외 반응 찾아봤는데 한국만큼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오고 정서가 다르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외에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지금처럼 해외 활동에서 전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유니버스에서 어떻게 됐죠? 200억 원의 바이아웃을 제안했죠. 이 회사의 가치가, 이 그룹의 가치가 200억 원 정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팔아라. 200억 원을 제안할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외 시장에서 이들을 함께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굳이 한국에서 활동하지 말고 해외 위주로 활동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들이 해외 활동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제가 예측한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피프티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멤버들도 멤버의 가족들도 보고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저희 올데스타가 계속 취재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